오늘 감성문고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과 마음 사이에서 출간한 역사를 이끈 아름다운 여인들 속 마릴린 먼로 편입니다. 19세기 말까지 신대륙 땅덩어리만 큰 나라로 무시당하던 미국은 20세기 초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공산주의의 출현, 냉전 시대 덕분에 서방의 맹주로 떠올랐습니다. 공산국가의 몰락 이후 바야흐로 고대 로마를 넘어서는 팍스 아메리카노, 무소불위의 국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더 높이 비상하기 시작하던 20세기 중반, 미국은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던 유럽 문화를 박차고 나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팝아트 혹은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국력과 함께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문화의 대명사 마릴린 먼로가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짧은 인생은 20세기 초중반 미국 역사의 그늘과 함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의 본명은 노마 제인 모텐슨으로 그녀는 할리우드 영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 필름 편집 일을 하던 어머니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약물과 알코올에 찌들었던 미혼모였고 어린 노마 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6살 때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으며 이때부터 노마 제인은 무수한 보육원과 고아원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후견인이 있긴 하였으나 그녀도 완전히 노마 제인을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힘겨운 시설 생활과 후견인의 남편들로부터 당하는 성희롱을 견디지 못했던 그녀는 16의 나이에 도망치듯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침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에 남편이 군인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노마 제인은 남편을 전장으로 내보내고 낙하산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 되었습니다. 낙하산 공장에서 일하던 노마 제인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애국심 진작을 위해 군수공장 여공들의 사진을 찍게 한 정부 시책으로 노마 제인이 모델로 설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태생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필할 수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남성들의 눈길을 끌었고 곧이어 노마 제인에게 다른 사진 모델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누드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지긋지긋한 공장 생활보다는 새로운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폭스타의 단역 배우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본명인 노마 제인 모텐슨을 버리고 또 동시에 서류상으로만 남은 결혼관계도 정리합니다. 그녀가 새로 얻은 이름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풍만한 몸매에 곱슬거리는 금발머리, 도톰한 입술, 어딘가 나른하고 멍한 듯 보이는 푸른 눈, 매력적인 점. 이것은 마릴린 먼로의 외모인과 동시에 미국의 전형적인 미인상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미국은 강한 남성성과 함께 이들 남성을 즐겁게 해줄 마릴린 먼로라는 백치미를 가진 어딘가 둔하지만 순진해 보이고 보호해줘야 할 듯한 매력적인 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릴린 먼로를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들은 그것들을 정확히 표현해냈습니다. 그녀는 새로 시작된 미국 대중문화의 전파자이자 꼭두각시였습니다. 남자들은 어두운 영화관에서 그녀를 보고 열광했지만 거리에 나서면 그녀를 창렬하고 외면했습니다. 여자들은 은밀히 그녀를 모방하고 다니면서도
마릴린 먼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고독했고 지쳐갔습니다. 그녀에겐 언제나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이후 마릴린 먼로는 수많은 남자를 거쳤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던 그녀가 남자에게서 바라는 것은 언제나 아빠의 이미지였습니다. 배우로 성공한 후 그녀는 프로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대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와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남성 편력과 결혼 이후에도 이어지는 남성들의 음탕한 눈길을 조 디마지오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결국 두 번째 이혼장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화려하고도 지루한 남성 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릴린 먼로는 마침내 이상형을 만나게 됩니다. 섹스 심볼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싶었던 그녀 앞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 극작가 아서 밀러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기보다 사제 관계에 가까웠다고도 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지성적인 남편을 얻은 것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 안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유산으로 끝나버린 후 두 사람의 결혼도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아서 밀러와 4년 만에 이혼하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즈음 그녀의 약물 복용은 도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대단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그들입니다. 이 형제와 그녀의 관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들 중 한 사람인지 아니면 두 사람 다인지, 누가 먼저였는지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긴 하지만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1년간 그녀는 자신이 케네디가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형제 중 누구도 그녀와 결혼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방황과 혼란 속에 배우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때 그녀에게 다시 손을 내민 것은 전 남편 조 디마지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다시 결혼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3일 앞둔 1962년 8월 5일 그녀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알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 혹은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녀의 자살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결국 자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대중의 욕망이 만든 이미지 속에서 고독하게 살다 간 여인.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스스로 말했던 여인. 20세기 대중문화 히로인의 쓸쓸한 삶은 21세기 지구상 어딘가에서 또다시 복제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